안녕하세요. 연구소 TV입니다. 오늘은 기술 개발 의지는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하다든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든지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수는 약 700만 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담부서나 연구소를 가진 기업은 7만 8천 개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전담부서나 연구소는 코이타라고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여러분들이 설립 후에 신고를 하면 간단하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데요. 우선 인적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요건은 연구전담 개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전담 개발 인력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석박사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계열 학사 정도면 되고,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산업디자인 분야는 인문계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전문 학사도 가능하고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 정도의 경력만 있어도 충분히 연구개발 전담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전담인력 숫자는 어떻게 될까 살펴보게 되면,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1명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소기업인 경우에, 소기업이라고 하면 제조업 기준으로 약 120억 이하를 이제 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의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업한 지 3년 미만이거나 또는 벤처기업 또는 대학 소속의 연구원이나 교원 출신이 창업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120억에서 1,500억 미만을 중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기업이나 해외 연구소 같은 경우는 5명 정도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 중견기업은 보통 1,500억에서 5,000억 미만을 중견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7명 정도의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물적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 요건은 독립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벽체로 형성된 독립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독립공간을 구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무실이 협소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약 50제곱미터 이하의 그런 칸막이로 구성해서 부설연구소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구소 현판을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구소 설립 후의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세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병역 특례 인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자금 지원 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조세 지원을 먼저 보면, 조세 지원도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세 지원에서 4가지는 뭐냐면,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총액 발생 기준으로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25%까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다. 그러면 25%에 해당되는 1,000만 원까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소득세에서, 그리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세에서 25%를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8%, 대기업 같은 경우는 0에서 2% 정도의 그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시설 투자금액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시설 투자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0%, 그리고 중견기업은 3%, 대기업은 1%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구소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을 했을 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60% 그리고 재산세의 50%를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각 35%의 감면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신설한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를 월 20만 원의 소득세 비과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 지원의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에 해당되는 관세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지원은 연구개발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감면이 있습니다. 관세액의 80%까지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역 특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역 특례 인정을 받음으로 해서 병역 특례를 받기 때문에 2년 동안 그 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지를 하면서 연구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했을 경우에는 병역특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죠. 그 정부 지원 사업, 연구개발 이런 사업을 할 때 연구 보조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신설한 경우에는 일부분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혜택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든지 또는 이노비즈라고 해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받을 때 혹은 정책자금 신청을 할 때 가점 혜택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전담부서나 부설연구소 설립할 경우에 이런 많은 가점 혜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신설할 거냐, 기업부설 연구소로 설립을 할 거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좀 소규모라든지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어떤 연구소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할 그런 계획이 없다든지 병역특례 인력을 받을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까지 갈 필요 없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한 명으로 신설을 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고요. 그 이외에 이런 병역특례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연구소도 만들고 싶고 또 정부 지원 자금도 많이 정책적으로 받고 싶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부설 연구소로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에 많이 규제가 또 완화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연구소 설립이나 변경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라든지 벤처기업 확인서라든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제 제출할 필요 없이 아주 굉장히 간소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넘어가는 성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1년간 유예를 해줍니다. 소기업 기준으로 유예를 해주는 그런 규제도 굉장히 완화되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하게 신고를 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 재택근무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존의 규제 완화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활동 내역을 매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코이타라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불시에 방문해서 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 변경사항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게 누락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후관리에 유념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시한 내용을 이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혹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